안녕하세요.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외화 신고를 하지 않고 출국하다 적발이 돼서 세관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연락이 많은데요. 왜 신고를 하지 않고 나가셨냐고 여쭤보면 진짜 외국한 신고 의무가 있는지 전혀 몰랐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에 외화 신고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외화 신고를 하지 않고 출국하다 적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실제 사건을 통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경우에 외화 신고 의무가 있는지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출국하면서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 수단을 휴대하는 경우에 반드시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급 수단은 달러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원화 현금도 포함되고, 달러 외에 엔화나 여행자 수표, 원화 자기압 수표 모두 합산해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8,000달러, 원화 현금 500만 원, 여행자 수표 1,000만 원이 있다면 모두 합산해서 10,000달러가 넘었기 때문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모르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서 달러만 만 불이 아니니까 괜찮겠지 하고 신고를 안 하고 출국하시다가 엔화나 원화 현금이 적발돼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합산해서 계산을 해보시고 출국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방법은 출국장 보안 검색대 통과 전에 세관 외국한 신고대에서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해외 이주자의 해외 이주비나 유학생의 유학 자금은 출국 전에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에서 외국한 신고 필증을 받아서 세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해진 신고를 안 한 경우에 과태료 정도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3만 달러 이하라면 원칙적으로 과태료 대상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위반 금액의 5%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미화 3만 달러를 기준으로 3만 달러가 넘으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게, 원칙적으로 세관에서 형사사건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찰에서 약식명령을 청구하거나 정식 기소해서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일로 전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해서 외화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외국환거래법은 이런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리했던 실제 사례를 한번 소개를 드리면, 의뢰인은 10억 원이 넘는 달러를 가지고 출국하려다가 적발돼서 세관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변호인 선임 없이 이미 세관 조사는 몇 달 동안 진행된 상태였고요. 세관에서 자금 출처 조사를 하느라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의뢰인이 도저히 혼자 대응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셔서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서 의뢰를 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선임된 후에 보니까 세관조사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가 다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고, 또 여러 자금 출처에 관련해서도 진술이 이랬다 저랬다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점점 더 복잡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세관 입장에서도 혹시 숨기는 다른 범죄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의뢰인은 압수된 돈이 다른 사람한테 빌린 돈이고, 또 지금 현재 그 돈을 급하게 사용해야 될 다른 사정이 있어서 형사처벌보다 지금 당장 급하게 써야 할 곳에 돈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하시면서 그 부분을 시급하게 해결을 원하셨습니다. 실제 이런 사건에서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는 경우에 대부분 형사처벌보다도 압수된 돈을 빨리 찾고 싶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관 입장에서는 신고하지 않은 거액의 현금을 발견하면 단순히 외국환거래법 위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그 돈이 범죄 수익은 아닌지, 자금 세탁과 관련된 돈은 아닌지, 다른 범죄와 연결된 돈은 아닌지 추가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외국환거래법 사건 하나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자금 출처, 그리고 돈이 어디서 왔는지, 누구 돈인지, 그리고 왜 해외로 가려고 했는지, 이런 부분까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적발된 경우에 내 돈이 명백하고 단순히 신고만 안 한 건데 왜 수사기관에서 돈을 압수해 놓고 빨리 안 돌려주지 라고 답답해 하시는데요. 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기 전까지 무조건 피의자 말만 듣고 돈을 돌려줄 수도 없기 때문에 수사가 장기화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이후에도 검사도 세관과 동일하게 이 부분이 해소가 안 되면 압수한 상태로 보안 수사를 지휘하든지 하게 되는데요. 또 기소하면서 추징 구형을 할 생각이거나 압수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 돈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압수 상태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짧게 끝나는 사건도 있지만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기 돈인데도 1년 이상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사건 수임한 후에 세관 조사를 빨리 마무리를 하고 바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도록 했고, 제가 검찰에 가안부 신청을 했습니다. 가안부 신청서에는 이 사건이 단순히 신고하지 않고 나간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이라고 소명을 했고, 또 자금의 출처도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누구 돈인지, 어떤 경위로 돈이 마련됐는지, 자금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이런 것들을 관련 금융 자료하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서 수사기관에서 의문이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수사기관에서 압수를 유지하는 이유는 단순히 돈을 가지고 나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자체가 아니라 이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인지, 왜 해외로 나가려고 했는지, 범죄 수익과 관련이 없는지, 또 자금 세탁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지, 이런 이유가 해소되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피의자 말만 가지고 다른 범죄하고 관련이 없다고 설득을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근거를 들어서 하나씩 설명하면서 압수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변론을 했었고요. 그 결과 검사님이 가안부 허가를 해주셨고, 검찰청 사건과에서 저한테 가안부가 허가되었으니까 압수를 찾아가시면 된다라고 연락이 와서 의뢰인이 몇 달 동안 압수돼 있던 10억 원 넘는 외화를 돌려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외화 신고를 안 하는 경우에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압수된 돈을 찾는데도 시간과 노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애초에 신고를 잘 해서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